땅 밑에 심지를 받고 있는 생명체에게서 아직 봄을 듬뿍 느낄 수는 없습니다. 뺨에 닿는 공기나 손을 적시는 물을 두고서도 아직 봄이라 말하기는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그리고 담장 옆에서 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의 뜀박질, 속삭임, 고함소리.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소리가 바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나팔인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100년 전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기는 어린아이들이 맨 먼저였습니다. 봄을 서둘러서 가져왔던 그때 그 놀이들 속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만은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성큼 어른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우선 아이들의 놀이 속에 담긴 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천 대문 앞 간이역에서 친구들을 꼬드겨 싣고 사다리 기차는 이렇게 봄을 향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주, 적진을 돌파하라, 진지를 사수하라. 아이들은 왁자지껄 겨울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찐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우리 선생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고흥, 기러기를 울려보낼 만큼 아직은 아침바람이 차가운데도 거금도의 꼬마들은 기어이 모래사장을 되찾고야 말았습니다. 고드름이 다 녹기도 전에, 새싹이 움트기도 전에 몸을 뒤트는 아이들. 하기야 장독과 아이들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천, 정주, 고흥, 그리고 전국이 지독히도 추웠던 겨울이었고 도리 없이 웅크리고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은 이제 더 봄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구 밖에서 벌어진 느닷없는 광경을 뒤따라가 보니 아이들은 뜻밖의 누렁이와 느림보를 체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들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겨우내 눌러두기만 했던 열정을 이렇게 가볍게 풀고 나서 이천 도림리의 아이들은 이제 담장 옆에 놀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라냐 유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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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따라냐 가위가위요 유따우리야 서막은 언제나 너댓 살 꼬마들이 올립니다. 언니와 형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바로 지금이 놀이마당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너 안 찍었잖아 한 번도. 미연이 너도 한 번도 안 찍었어. 나 한 번 찍었다. 나 한 번 찍었다, 그치? 나 찍었다니까. 조용해. 이런. 자, 나오시니? 술래가 정해진 곳까지 뛰어갔다 오는 동안에 아이들은 재빨리 몸을 숨겨야 합니다. 저 사탕도 주세요. 여기 위아래. 깜깜해. 아저씨 깜깜해. 여기 꼼꼼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짝짝짝짝거리 무짝짝짝거리다 가위가위보 아니야 쎄쎄쎄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조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젖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랄랄라 아기도 잘도 산다 서쪽 나라로 토방의 햇살은 언제나 따스하고 만나면 아이들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 속에 절묘한 질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 놀이는 그대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흥을 깨지 않으려고 서로가 호흡을 맞춰가는 노력. 그래서 둘이 하나로 일치돼가는 기쁨, 만족. 놀이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치되는 놀이의 기쁨은 집단 놀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형들에게 놀이마당을 점령당한 꼬마들은 응원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엔 말타기가 벌어집니다. 말타기는 그 옛날에도 힘들고 땀나는 놀이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몸을 부벼댑니다. 친구의 숨소리를 듣고 친구의 체온을 느낍니다. 하나의 놀이 속에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난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일치와 협동,
아직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일치와 협동의 마음이 놀이 속에서 깨우쳐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를테면은 이제 말타기 예를 들면은 그 말타기가 이제 네 사람이다. 네 사람씩 술래와 안 술래 네 사람씩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마부는 제일 약한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말타기의 제일 첫째 말, 둘째 말, 그러니까 마부서부터 첫째 말은 몸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약한 사람, 그 다음 좀 센 사람, 그 다음엔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술래가 네 사람 중에는 반드시 몸이 약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마부는 몸이 서 있으니까 몸이 약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몸이 약한 친구가 그 말이 된다면은 금방 이제 그 말이 주저앉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래를 또 해야 되니까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술래는 술래대로의 어떤 그 호흡을 맞춰야 되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협동심이 되는 거죠. 수진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될 거야 아마. 그럼 우리 오빠가 동갑이나? 아니네? 우리 오빠는 3학년 지금 3학년 되는 건가? 응. 수진이니까 니보다 한 달 더 아래인데. 나 공기하는 것도 다 수진이 언니한테 배웠어. 나는 아니야. 너네 이모네 가면 뭐 피아노도 친다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아이들의 고함 소리도 잦아듭니다. 고단해진 몸을 풀어가며 속삭이는 토방은 우정을 그려가는 화선지가 되고 나만 알고 있던 비밀도 살짝 털어놓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엄하신 얼굴이 떠오르면 아이들은 미적거리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집에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숙제는 옛날에도 항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까? 남역으로 가는 길엔 어느덧 아지랑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떠나온 이천의 도림리는 엄씨가 대를 물려 살아온 산속 마을이라서 아직도 그때 그 놀이들이 남아 있었고 취재팀이 찾아가는 광활한 호남 평야는 농야와 같은 민속들이 잘 보존되고 있어서 아이들도 그 옛날 그 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월의 하늘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도 같아서 해는 구름 속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고 어인일인지 눈 속에서 새싹이 거짓말같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호남평의 아이들도 그때 그 놀이들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그때 그 놀이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대는 생태계처럼 그때 그 놀이들은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개 이상. 죽어. 죽어. 거. 개짜기. 성. 깝새치. 깝새치? 어. 진짜 적었잖아. 혹자는 말하기를 손놀림이 좋으면 머리에 회전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네 여인들이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공기놀이는 소녀 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 놀이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좁은 손등 위에 돌 5을 올려놓고 병아리를 채가는 매와도 같이 낚고 채는 그 묘미. 아 이것보다 안 할 거네. 하나 둘 셋. 순례의 명령대로 안순례는 동작해야 합니다. 순례가 돌리는 속도대로 안순례는 뛰어야 합니다. 그로써 놀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놀이는 가장 훌륭한 사회제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놀이 속엔 엄격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규칙은 준수돼야 하는 것. 이것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장옆 놀이의 두 번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주의 아이들이 대깡이라고 부르는 이 사방치기 놀이의 경우에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과 목자는 한 칸씩을 간다. 1번, 3번, 5번 칸은 두 발로 딛고 2번, 4번, 6번 칸은 한 발로 딛는다. 7번과 8번 칸은 두 발을 벌려서 디뎌야 한다. 목자는 7, 8번 칸에 머무를 수가 없다. 목자가 9번 칸에 들어가면은 장님 흉내를, 10번은 거지 흉내, 11번 토끼, 12번 거북이, 그리고 13번에 들어가면은 다음번에 임금 흉내를 내고 걸어와서 목자를 집어야 한다. 임금 칸을 통과하면은 두 칸을, 다른 칸을 통과하면은 한 칸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세밀한 규칙들이 이 놀이에 적용되지만은 다투는 일은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키 큰 아이나 고집센 아이나 놀이에선 모두 다 공평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와는 다음에 놀아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규범의 사회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엔 그때 눈이 녹지 않았었고 전라북도 정주에선 눈 속에서 싹이 돋았으며 소록도를 지나가는 배전엔 바람마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2월은 남녘부터 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개미는 흙 나르고 항새는 물기고 까치가 밟아도 딴딴 항새가 밟아도 땅땅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개미는 흙 나르고 항새는 물기고 까치가 밟아도 딴딴 항소가 밟아도 딴딴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개미는 흙 나르고 항새는 물겠고 까치가 밟아도 딴딴 항새가 밟아도 딴딴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두꺼봐 두꺼봐 흙집 지어라 개미는 흙 나르고 항새는 물겠고 까치가 밟아도 딴딴 항소가 밟아도 딴딴 겨울이 끝이라 하지만 그래도 모레는 차가울 텐데 아이들에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이는 흘러넘치는 생명력의 방출 행위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보다도 우선하고 합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호이징하라는 사람은 호모 루덴스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카메라비야? 네? 별로 왔냐? 여기 나가서 왔냐? 네? 세영아 거기 저기다 네 앞에 됐어 아직 너희만 막아도 돼 아이들은 지루함과 두려움을 재미로 환산해내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루한 산길에서 아이들은 또 재미난 놀잇감을 찾아냅니다.
봄의 소리, 흙의 소리, 고향의 소리. 여기서 우리는 놀이의 세 번째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고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내가 사는 고향은 동산이 있는 곳, 파밭 위에 마늘밭, 그 건너 보리밭, 새수는 연하고 물기가 흐르는 것, 봄바람은 부드럽고 봄날은 따스한 것. 교과서 어느 대목에서도 배우지 못한 고향의 정감과 질감을 이 놀이는 말없이 가르쳐주고 가슴 저 밑창 어딘가에 겹겹이 쌓이게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언젠가 이 기억은 되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고흥군 금산면은 거금도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거금도에 사는 인권이는 연을 잘 만듭니다. 저 혼자서 대나무를 잘라 연살을 뜨고 창호지를 사다가 가위로 잘라냅니다. 연살은 그 두께가 고르게 깎여야만 균형이 맞고 창호지는 가로와 세로가 알맞아야만 훌륭한 방패연이 됩니다. 인권이는 그것을 잘 압니다. 인권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스스로 수없는 연을 만들어서 띄워봤기 때문입니다. 거금도의 인권이가 스스로 연을 만들 때 서울에 사는 상민이는 블럭놀이를 즐깁니다. 아빠가 사다 주신 성쌓기 블럭은 상민이의 자랑거리입니다. 부품을 자르고 깎고 다듬을 필요도 없이 만들어진 부품을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맞추기만 하면은 멋있는 성이 되고 그 속에 임금님도 공주님도 장군도 살 것입니다. 거금도 인권이가 만드는 연은 잘못하면 살이 부러지거나 종이가 찢어집니다. 조심해서 다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권이는 염려가 없습니다. 재료는 뒷동산에 얼마든지 있고 그보다도 깎는 법, 자르는 법, 붙이는 법을 인권이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상민이도 걱정이 없습니다. 블럭의 부품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또 잘못해서 깨어진다고 해도 다정하신 아빠가 또 사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는 스스로 연을 만들었습니다. 솜씨와 판단,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연으로 지금부터 진짜 놀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인권이의 마음은 그래서 잔뜩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상민이의 놀이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혼자서 몇 시간을 끼우고 맞추느라 다리가 저린 상민이는 미련 없이 다음 놀이로 넘어갑니다. 아빠가 사다 주신 블럭놀이는 이미 잘 만들어진 부품을 끼워 맞추기만 하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연을 만들 적에 대나무하고 종이가 있고 끈이 있어야 되는데
대나무를 어떻게 얇게 자르느냐, 또 종이를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 대나무 결, 종이 결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사고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창의력하고 연관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요즘 놀잇감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문방구 가도 요새 보니까 연을 만들어져서 팔아요. 장난감도 그렇지만 음식 문제나 여러 가지도 인스턴트화, 즉석 요리가 돼가지고 그 뭐 눈만 뜨면은 모든 과정들이 생략된 어떤 즉석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그 놀이를 통해서라도 어떤 어린이에게 과정을 심어주고 또 과정을 심어주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협동하고 또 스스로 어떤 동질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사리 같은 소리로 만든 연은 바람을 타고서 멋진 세상 구경하네. 날개 하나로 하늘이 나는 창의력과 애착을 길러주던 그때 그 놀이에다가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요즘 놀이가 결합될 수만 있다면 놀이는 얼마나 좋은 것이 될지 모릅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까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은 2, 3세 때 신체 발달이 가장 왕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생 중에 대개 60%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럴 때 이게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도 되고요. 그리고 신체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분출이 왕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이걸 방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꼬마들 보면은 1시간씩 가만히 안 있죠. 이런 것은 에너지 분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발달 성장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몰두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놀이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이제 하는 것을 보면은 놀이를 할 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과 눈을 이제 가지고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생각도 함께 따라갑니다. 손으로 움직이다가 소리도 내다가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또 재밌게 느끼고 그래서 계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넓은 의미의 다 인지 발달이거든요. 여기 지금 남자아이가 어떤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하학적인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이것은 이 아동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표현 활동이죠. 그러니까 상상력 또는 계획성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인지 발달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시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 면에서 놀이를 많이 계속하는 게 좋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노는 거 보심으로써 보면 자발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한 걸 해보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래야겠다,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자 하다가 이제 생각이 흐르니까요. 어떤 흐름을 방향을 줘서 어른이면 계획적으로 했을 텐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다가 옆으로 가서 좀 전에 인형도 만져봤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본래 어떤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듯이 그 블럭을 지금 만지고 있죠.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일종의 시행착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목적에 이르려는 그게 한 수단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계속되면은 인지 발달의 발달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그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섬 거금도에는 보리가 새끼손가락만큼 자라났습니다.
한바탕 놀이가 그 위에서 벌어집니다. 보리밭을 밟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쥐는 고양이에게 쫓깁니다. 불쌍한 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쥐는 통과하게 하고 고양이는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쥐도 고양이도 그리고 장애물들도 왜 이리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쥐와 고양이, 약자를 도와주는 이 놀이는 아이들이 소풍 가서 선생님께 배운 놀이입니다. 고흥에서 옛놀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학교의 관심과 육성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섬의 고장 고흥은 대를 물려서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의 계승을 어린이 교육 방침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경로 효침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의 특유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탐색해 봤으나마 별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뚝놀이라는 놀이의 소재가 다른 지방에서는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이 지방의 토속적인 소재가 된 것 같아서 그 소재를 우리 선생님들과 연구해서 지방 노인들을 찾아가서 회담한 결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를 이야기해 주셔서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방법이랄지 또는 놀이의 내용이랄지를 현 시대에 알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지도한 바가 있고 조상들이 담겨 있는 좋은 전통 문화와 민속놀이를 어떻게 해서 지도해가지고 옛 조상들을 숭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지도해 볼까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이런 민속놀이 지도를 거년 85학년도 초부터서 개옥해서 특별활동 또는 여가선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거금도에는 섬을 떠나는 젊은이가 어느 섬보다도 적고 이들을 중심으로 때마다 민속놀이가 온 주민의 참여 속에 활발히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담장옆 놀이에서 확대된 어른들의 담장옆 놀이들. 그것은 다시 아이들의 고향 놀이에 영향을 주고 그때 그 놀이가 온전히 보존되게 하는 뜻깊은 되살김을 기회속하는 것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연소리의 이 농악놀이는 해마다 열리는 자선의 놀이마당입니다.
올해 이곳에서 모아진 주민들의 정성으로는 마을에 노인정도 짓고 어려운 이웃도 보살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악놀이는 한층 흥겹고 정이 넘쳐납니다. 골목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옛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골목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러한 놀이들이 모두 이러한 골목에서 이루어지던 놀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쪼르르 뛰어나오던 골목, 거기서 소리 지르고 뒤엉키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시끄럽다고 동네 아저씨들한테 내쫓기던 골목의 기억을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골목에서 놀던 놀이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음미해 봐야 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때려시. 우리 편이 먼저 한다. 한마디 말해서. 한마디 말해서 이렇게 쳤어. 지금 잘 안 돼. 이렇게. 아야 얘들한테 안 됐고. 기술도 이제 연마해야 되는 거요. 그때는 넘어갔다. 무겁네. 예. 자, 또 세워놓자. 자, 응원해라 이게. 물량. 자, 실례하겠습니다. 예. 옛 놀이를 다 하시네요. 예. 집에서 일하고 나오다 보니까 말입니다. 애들이 저 딱지 놀이 우리도 옛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지 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몇 살 때 이런 놀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9살, 10살 그 경이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고향이 여기입니다. 아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계시네요. 예. 이런 그 옛 놀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그 지금 객기나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놀던 생각이 나고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7, 8, 9 그 학교 다니는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같이 놀던 거 옛 친구들 이름 생각나십니까? 예, 물론 하고 있죠. 어디 누군가 한번 대보시죠. 지금 서울가 있는 정무이나 신식이, 또 부산가 있는 남준이나 남수, 여수가 있는 동일이, 또 광주 친구들이 지금 정정우 그애들은 지금 군대 생활을 그리고 있고, 옛날에는 지금은 애들이 딱지치기를 넣어도 지금 종이로 나가고 놀이에 담긴 마지막 뜻이 이것입니다. 놀이 속에는 지나간 어린 시절이 있고 잊어버린 고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이라도 그곳이 그리워지는 것은 친구의 기억이 거기 있기 때문이며 같이 놀던 그 놀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담장 옆의 놀이들은
그렇게 드문드문 떨어진 마음들을 당겨서 이어주는 질긴 끈입니다.